그런 거 있죠.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여태껏 제가 그 세계의 모터쇼를 돌아다니면서 본 어떤 부스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습니다. 이 차종도 이렇게 멋있는 차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어요. 여기 올라가 있는 차들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거 XT4, CT5가 지금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XT6도 있는데요. XT6는 우리나라에도 공개될 예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스파이샷으로 보건데 XT6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나올 거고요. CT5도 아마도 우리나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는 ATS-V 쿠페입니다. 이 ATS-V 쿠페, 와 진짜 멋있네요. 이게 카본이에요. 카본이고 이 화려함에 여기도 카본이고, 네, 그리고 이 화려함의 느낌이라는 게, 그치, 이렇게 화려해야지. 이 정도는 돼줘야. 그리고 미국 특유의 이 낮은 차체를 좋아하는 그 로우라이드를 선호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그 문화를 또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납작한 자동차로, 납작한 스포츠카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오, 보통 이제 RPM 게이지랑 속도 계량이 이렇게 양쪽이 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RPM 게이지는 밑을 향하고 있어요. 이래야지 사실 스포츠카죠. 스포츠카 밑을 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화려한 거 봐. 제가 지금 이런 걸 볼 때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차를 보여줄 때가 아니고 지금 XT4, 지금 소형 SUV에 대한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소형은 아니고 중형 정도 되는 SUV, 투싼 정도 되는 SUV인데 투싼의 어떤 경쟁자로 XT4가 괜찮을 것인가? 우리나라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외관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캐딜락 특유의 후드를 굉장히 길게 뽑는 거, 그리고 후드 가장자리에 램프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램프가 자리 잡은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각을 날카롭게 잡아서 차가 당당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는 거,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XT4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차들이 너무 둥글둥글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반대로 가는 거, 좀 더 날을 세우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캐딜락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형 SUV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소형 SUV의 라인에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CT5네요. XT4는 이미 공개가 됐지만 이 차는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차입니다. CT5입니다. CT5는 지금 중형차, CT6가 대형차로서 굉장히 뭐 7시리즈라든지 S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차체를 갖고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E클래스 가격으로 S클래스 크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고요. CT5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 준대형차에 속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캐딜락적이에요. 캐딜락 CT6하고도 뭐 많은 부분이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테일램프 독특하게, 완전히 독특하게 새롭게 디자인이 됐네요. 램프의 그 가장자리 형상은 사실 굉장히 캐딜락적이고 기존의 캐딜락에서 많은 부분을 따라온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그 그래픽 자체는 아주 독특하게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깜빡이, 브레이크 램프랑 깜빡이는 아마 이걸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걸 한국에 오게 된다면, 아니면 유럽에 수출하게 된다면 저 부분을 어떤 식으로 램프를 구성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CT6는 어쨌든 대형차, 어쨌든 간에 대형차고, CT5는 어쨌든 간에 중형차. 그런데 중형차가 중형차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술을 부렸어요. 이게 손잡이 같은 경우에 소프트 클로징은 없죠. 네, 손잡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 손잡이 노브 자체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는 노브가 움직이지 않아요. 노브가 움직이는 대신에 안에 작은 전자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식 어떤 장치를 전혀 쓰지 않고 전자식으로만 도어가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쿠페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머리 공간이 좀 약간, 좀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뭐 7시리즈라든지 S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큰 차체를 갖고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E클래스 가격으로 SUV,
But it's not just 좁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실제로도 머리를 대면 not in this particular one. So it'd be the same two that are deactivating. 좁아요. 네, 좁고 드나들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드나들 때 머리가 부딪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좁아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숙여야지 나갈 때 머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정도 이렇게 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좁네요.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꺾여 있는 느낌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보죠. 이 정도로 해서 양산차를 내놓는다는 거는 우리 기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그런 마감을 보여줍니다. 이 각도가 지나치게 누웠어요. 지나치게 누워서 지금 뒷좌석에 앉은 사람 머리 공간도 일단 해칠 뿐더러 트렁크에 짐을 넣고 빼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쪽의 디자인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XT4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고요. 이 안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막 돌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뭔가 계속 뭐를 보여주는, 나 여기 디스플레이 있어요 라면서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게 요즘에 어떤 유행, 미국 자동차들의 어떤 유행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TV 있으면 TV를 켜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미국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도 이제 전자식 기어 노브로 바뀌었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식 기어 노브를 이만큼씩 움직입니다. 꽤 아예 기계식 기어 노브하고 큰 차이 없을 만큼 많은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럴 거면 왜 전자식 기어 노브를 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기어 노브가 전자식이지만 기계식보다 더 큰, 눌러서 P 모드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감촉이나 이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만듦새를 갖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들도 버튼의 조작감 같은 건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이런 컬러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고급스럽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XT4 소형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 SUV에서도 고급감 있는 소형 SUV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만든 자동차인 것 같아요. 볼보에서도 XC40이라는 차가 있죠. 그 XC40의 어떤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자동차로 나온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꽤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이게 맞는 선택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행을 실제로 해보면 또 느낌이 전혀 다를 테니까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여기 보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메르세데스 AMG 이렇게 요즘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안 하고 메르세데스 AMG,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메르세데스 EQ 뭐 이런 식으로 그 메르세데스를 앞에 붙이고 뒤에 다른 서브 브랜드를 붙입니다. 네이밍 방식이 많이 바뀐 건데요.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 메르세데스가 파는 모든 차 중에 가장 비싼 차죠. 누가 봐도 뭐 이 정도, 야 이건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마이바흐면 뒷좌석에 앉아봐야죠. 예. 이제 프레스데이가 끝나서 문 닫아야 된다고 해서 안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마이바흐라는 차는 이 정도다. 여기는 지금 AMG GT-R 쿠페가 있고요. 저쪽엔 이거 AMG GT63S AMG GT 4도어 도대체 언제 나오냐. 우리나라에서 이거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인증 자체가 요즘 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점이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사실 AMG GT 특유의 그런 인테리어 구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 갖고 있고 사실상 이 차는 E클래스에 더 가깝습니다. 이름은 AMG GT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AMG GT하고 같은 점보다는 E클래스와 같은 점이 훨씬 많아요. AMG GT 기다릴 거면 저 같으면 훨씬 저렴한 E클래스를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머리 공간이 결코 넉넉한 차는 아니거든요. 약간 벤츠가 어떤 그 브랜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포도 쿠페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벤츠가 아예 포도 쿠페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포도인데 쿠페일 수가 있어. 우리는 요 차를 AMG GT라고 부르죠. 요 차가 AMG GT고 바이터보가 이렇게 쭉 길게 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졌죠. 후드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리고 2인승이고, 그리고 트랜스엑셀이 뒤에 달려있는, 트랜스엑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변속기가 뒤에 달려있고 앞쪽에 엔진에서 그대로 뒤로 보내서 뒤에서 도는, 뒤에서 변속을 하는 그런 자동차로 만든 게 AMG GT의 특징이에요. AMG GT 4도어는 그런 특징 중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차하고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릴만 좀 닮았을 뿐, 나머지는 같은 점이 별로 없다. AMG GT 인테리어는 많이 보셨죠? 아 진짜 이거 이게 글쎄 저는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자동차들의 전자장비 도입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것 같습니다. S클래스에서 유래된 것 같은 그런 디자인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다 독특하게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 공조장치의 그 에어벤트 느낌을 이렇게도 주고 여기라도 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에어벤트가 아니거든요. 에어벤트가 아니고 여기 약간 그런 그릴의 느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실제 에어벤트는 여기 있습니다. 뭐지? 에어벤트가, 어떤 메이커들은 에어벤트를 숨기고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 차는 에어벤트가 없는 곳도 에어벤트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네요. 약간 어떤 면에서는 S클래스를 정말 높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E클래스 정도 되는 수준이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차는 아니니까요. 네, 새로 나온 GLS는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GLS하고는 정말 사뭇 다른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줘요. 새로운 벤츠 인테리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요거의 역할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게 요즘 벤츠의 디자인 방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놓고 여기다 손을 얹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거 되게 불편한데요. 위치가 여기쯤에 있어야 지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밑에가 있죠? 이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야 되나? 인체공학적이지가 않은 그런 위치에. 이 차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아니면 중동,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니에요. 약간 자동차를 데일리로 매일 타지만 있으니까 타는 거야, 이런 느낌의 자동차. 그러면서 크면 좋겠어, 좀 멋있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된 타겟이다 보니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다기보다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쪽에 조금 더 치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있네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 차체 높이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버튼인데 이것도 그렇게 인체공학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네, 위치적으로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거, AMG GT 같은 건 스포츠카니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차는 데일리카에다가 패밀리 SUV로 사용될 수 있는 차여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타야 되는 차인데 인체공학적이지 않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수납 공간이, 이 차의 차급을 생각하면 여기 요만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건 좀 의외예요. 한 뼘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뼘이 안 되는, 채 안 되는 공간이어서 이 안에 뭘 넣으라고? 굳이 뒤에, 이것도 또 굉장히 뒤에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굉장히 다리가 길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걸 이만큼 뒤에 가서 운전하나요? 이렇게 해서 팔이 여기 이렇게 한다면야 여기가 맞네. 아무튼 이게 어떻게 해도 이 안이 좀 불편한, 인체공학적으로 조금 안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요만큼이 필요하면 요만한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요만큼이 필요할 때 이만한 자동차를 제공한다는 게 GLS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적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느낌이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하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GLS 외에 다른 차도 살짝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GLS도 정말 일취월장했네요. 예전 GLS는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팔만한 차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 정도 차도 꽤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조금 더 큰 차,
팰리세이드를 보면서 이런 차도 우리가 충분히 탈 수 있는 차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GLS도 굉장히 이제는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올라선 것 같고요. 벤츠에서 배울 점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차는 링컨입니다. 요즘 링컨이 다시 살아났어요. 기존에 우리가 링컨은 좀 지는 차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링컨 로이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링컨 하면 약간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링컨은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차를 계속 투입하고 있고요. 이 차는 링컨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차인데요. 링컨 에비에이터는 지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럭셔리 SUV, 이건 중형 SUV에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면 또 저런 차가 있죠.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내비게이터는 정말 에스컬레이드로 완전히 도배하듯이 정말 에스컬레이드가 정말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에스컬레이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차로 바꾸는 건 어때? 라는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자동차입니다. 최첨단의 느낌이 곳곳에서 뿜뿜 이렇게 풍겨나오고 있고요. 약간 미국 차 하면 우리가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미국 차는 약간 좀 투박하고 약간 좀 과거의 유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을 싹 씻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유럽에서 자동차를 대형 SUV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느낌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위에만 따로 열리는 거, 이거 뭐 무슨 용도죠 보통? 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또 도기 윈도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가 여기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고개 내밀 수 있는 윈도우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있는 그런 윈도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열리는 차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차가 없죠. 링컨의 그 첨단 이미지는 정말 대단하죠. 생각의 어떤 생각의 한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어 핸들 같은 경우 여기 어딘가에 보통 달잖아요. 요걸 잡도록 돼 있어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죠. 이제 어차피 도어를 닫을 때 다 이 손잡이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안에 이 스위치를 넣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닫히는 소리도 좋아. 링컨 컬세어입니다. 컬세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셨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많이 보는 게 컬세어잖아요. 테란이면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게 컬세어인데, 저그라고? 컬세어가 당연히 저그야? 프로토스죠.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이 사람들은 프로토스라서 컬세어라고 이거 이름 붙인 건가요? 뭔가 첨단 이미지라서. 컬세어 하면 보통 해적이란 뜻입니다. 해적.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해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해군이 되느니 해적이 되라,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컬세어입니다. 지금 컬세어는 어떤 의미로 나온 자동차냐면 소형 SUV, 정말 작은 차, 링컨이라고 하면 큰 차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했는데, 링컨이지만 작은 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 소형 SUV 시장에서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작은 차 맞군요. 저 무대에 있을 때나 봤을 때는 결코 작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 정말 작네요. 2.3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2V 나올 수 있는 아울렛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만약에 소화기 같은 거 넣으면 딱 맞겠네요. 밑으로는 스페어 타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미국에선 스페어 타이어가 SUV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앞으로 젖힐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뭔가 고장인가요? 네, 고장이었던 것 같네요. 시트는 이런 식으로 눕혀지고요. 컬세어 꽤 괜찮은데?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지금 시트를 엄청 뒤로 밀었어요. 꽤 밀었는데도
그런 대로 자세가 잘 나오고, 시트백도 뒤로 꽤 누워 있고, 그리고 시트 자체의 형상도 꽤 몸을 잘 잡아주는, 링컨이 시트에 요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좋은 점이네요. 오디오 시스템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레벨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자리에 스피커, 그리고 가운데에 트위터가 같이 이렇게 코엑시엘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축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오디오는 위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축을 공유하는 이런 오디오 시스템이 일단 위상에서는 이상적이에요. 위상에서는 서로 이제 거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데, 근데 이 오디오의 스피커랑 이 트위터랑이 섞여 버린다, 이게 이 트위터에 어떤 방해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다가 요즘 좀 사라지는 추세인 그런 분야인데, 어쨌든 지금 이 차에는 그런 어떤 그 트위터랑 스피커가 같이 공유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디오 실제로 들어보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보면 여기 시트가 있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은, 앞으로 이렇게 그 시트백을 약간 시트 커버를 이렇게 띄워 놓은 이런 디자인도 링컨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한번 앉아보면 정말 몸을 잘 감싸주고 정말 아늑하게 느껴지게 하는 정말 보드라운 시트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링컨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거 좀 지나친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꽤 괜찮은 그런 시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시트 조절은 메르세데스처럼 이렇게 문짝에 있는 걸로 시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링컨에 앉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너무 좋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기대보다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저거를 좀 조작해 보시겠어요? 요게 요 부분이 따로 움직여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따로 움직이게 합니다.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를 따로 움직이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운전석에선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왼다리는 가만히 있고 오른쪽 다리만 움직이니까 왼쪽 다리는 편한데 오른쪽 다리는 조금 짧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걸 길게 짧게 한쪽 다리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의 소재감이 이거 지금 중형 SUV에서 이거 좀 과해요. 너무 보들보들합니다. 지금 감촉이 너무 과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럭셔리카니까 이렇게 화려함도 지금 지나치거든요. 지금 너무나 화려하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크롬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해서 뭔가 차에 앉았을 때 되게 고급인 걸로 느껴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저거 다이얼 아닌데? 이 양쪽에 이제 뭐 조이스틱 같은 이런 터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치 벤츠의 구성을 보는 것 같아요. 핸들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음성인식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다가 그냥 바로 누를 수 있는 위치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을 위해서 디자인을 조금 희생할 수 있어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차선 이탈 방지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 스위치가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있네요. PRN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D, R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앞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오인할 수 있어? 이건 오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그냥 덮개에 불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덮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라이팅을 줘서 덮개 위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도록 이렇게 한 디테일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가 럭셔리스럽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 빛이 아래쪽으로 비춰지면서 이 안에 조금 더 수납 공간을 비춰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에요. 사실상 뭐 콜세어를 그렇게 최고급으로 만들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가다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이건 좀 지나친 느낌이 드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급의 자동차하고 많은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사실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제네시스 브랜드도 사실은
부품 공유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부품을 낮은 데까지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도 좋고 제조사에서 제조 원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뭐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아요. 워낙 이 SUV, 소형 SUV 시장이 우리나라 워낙 치열하니까요. 들어올 가능성이 많진 않아도 어쨌든 꽤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링컨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링컨 브랜드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메이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 자동차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예전엔 미국 자동차들을 보면서 앉아보면 약간 뿌듯한 뭔가 자긍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야, 미국 회사들 이 정도밖에 못 만드는구나. 우리나라 회사가 더 낫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가졌는데, 이 링컨을 보면서, 그리고 요즘 캐딜락을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은 이제는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제 미국 메이커들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